우리 한국은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선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분단선을 38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남북의 문명 차이가 별로 없어서 서로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문명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 서로 간의 정신세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명이 바뀌는데 왜 정신세계가 달라지는지 후진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면은 어리둥절하는 걸 보면은 정신세계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북은 지배층만 남북의 차이를 알고 일반 백성은 남쪽 세계를 잘 몰라 혹시 북한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면 남쪽으로 도망갈까봐 이른바 토대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38선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북은 38선에 있는 병사들이 전부 다 토대가 좋은 집 아들들이에요. 우리 한국은 오히려 별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겨가는데, 이북은 토대가 좋은 사람들만 38선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북은 지금 전시체제입니다. 남쪽에서는 전혀 싸울 마음이 없는데 이북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이 말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의 병사가 혹시 남한을 그리워, 이북에 있는 병사들이 남한을 그리워서 탈북이라도 할까봐, 이북은 전체가 전기가 부족한 나라예요. 이북은 전체가 부족한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38선에는 고압선까지 설치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38선에 철조망이 깔려 있는데 이북 쪽에서도 철조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북 철조망은 그냥 단순한 철조망이 아니고 고압선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고압선은 남한 사람이 쳐들어올까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떠날까봐 떠나지 못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선 38선에다가 고압선을 설치한 거예요. 벌써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도망갈까봐, 저쪽으로 갈까봐 그 못 도망가게 막으면은 이미 끝난 건데도 지금 끈질기게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정말 묘하긴 묘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북에 있는 병사가 망원경으로 남쪽을 유심히 살피다가 이상한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쁘장하게 칠한 것이 막사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건물은 연기도 나지 않고 그저 깨끗하게만 생긴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위에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막사가 저기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급자가 다시 한참 망원경으로 살피더니 그 부하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저 건물은 사람 사는 막사가 아니지 않냐? 연기가 안 나는 거 보면 모르냐? 저녁에 밥할 때가 됐는데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지금 아랫사람을 야단치는 겁니다. 연기가 안 난다는 것은 저 건물에서 밥을 해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알았냐? 그 상급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알지요? 왜 상급자가 저렇게 말했는지. 그것은 그 상급자의 자의식 속에는 불을 떼야 밥을 할 수 있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북은 불 떼서 밥 해먹는 거예요. 장작개비가 놓고선. 그러니까 막사에서 연기가 안 나니까 저건 막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위장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는 전기밥솥이나 가스불로 밥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랑 비슷하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사니까. 왜냐하면 이북은 아직도 그렇게 장작과 같은 땔감을 사용해서 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식이며
자의식이에요. 이북 사람의 자의식.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의식이 진짜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북 병사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본인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들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똑같이 눈 뜨고 서로 지금 사는 세상이 틀리는 거예요. 얘기하면 서로 틀려요. 저 연극이나 코미디 구경 가보세요. 그럼 막 웃습니다. 사람들이 웃길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본인이 웃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똑같이 웃는다고 생각해요. 깨놓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웃었냐고. 서로 틀려요. 자기는 저 사람의 태도가 모양이 우습다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은 저 사람 모자 쓴 게 우습다 그러고 저 사람은 뭐 안경 낀 게 우습다 그러고 서로 웃는 게 틀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웃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로 다 틀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우리 자의식이에요. 아셨죠? 지금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이 전기밥솥이나 가스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의식 속에 이와 같은 그 내 말의 세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때가 되면 그때의 세상은 파동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입자의 세계만 보고 서로 입자를 가지고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앞으로는 파동문명 시대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본다고 생각하죠. 본인들이 전부 다. 이북군 상급자가 남한에 있는 막사를 보고 위장 건물이라고 오판한 것은 남한이 자기들 식으로 나무를 떼어 밥을 해먹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 떼서 밥 안 해먹어요. 지금은. 군대도 그냥 전기밥솥으로 해먹든지 아니면 가스불로 해먹지 우리 이렇게 뭐 장작깨 떼고 이런 건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군의 막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북이 있어서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지 몰라요. 같은 나라지만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분단 60년 만에. 세상이 어렵고 삶이 고달픈 것은 이렇게 자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의식이 전기밥솥은 모른다 하더라도 있는 현실은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 뜨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에 조금 기분 나쁘죠? 난 바로 보는데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자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평소에 있는 현실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눈 뜨고 직접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자의식이 끌어온 세상을 마음속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세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때문에 오늘의 이 강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면 이 말뜻을 이해가 돼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여기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강의를 기다리는 분들, 매주마다 내 강의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기다리는 분들은 오늘날 이 지구에서 0.1%에 속하는 매우 귀한 분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이끌고 갈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의식으로만 보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있는 상태를 우리의 선조들은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 텔레비에 보이는 저 마크가 바로 원래 오리지널 태극 마크입니다. 우리 지금 태극기에 들어있는 것은 저걸 변형시킨 거고 저것이 원래 오리지널 태극 마크예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세계가 곧 태극입니다. 저 그림의 검은색 부분은 끌어당기는 작용의 세계이며 황금색 부분은 뻗어나가는 작용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태극기를 보더라도 중간에 일자로다가 파랗고 빨간 것을 일자로다가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지 않고 이렇게 파동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 파동친다는 것은 이게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이건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동그란 원, 조그맣게 동그라미 원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 것, 저 원은 그 핵심을 말합니다. 즉 끌어당기는 힘 속의 핵심은 자의식이고 뻗어나가는 힘 속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아셨죠?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직접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 형상을 보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있는 현실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기억을 통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북의 상급자는 연기가 나지 않는 건물이니 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본인이 눈을 뜨고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온 것이 여러분들의 눈으로 들어온 것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때문에 영혼은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지금 내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거나 직접 알고자 하는 세계를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보면 진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는 것은 가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것이지. 그러나 영혼은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혼을 행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뭐냐 했을 때 그 깜짝 놀란 것은 영혼이 한 거예요. 영혼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우리의 자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끌어오는 힘이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그 끌어온 것을 육체의 5가지 통로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5가지 통로를 오관이라고 하며 5가지 통로를 통해 느낀 느낌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5가지 통로라는 것은 눈, 귀, 코, 입, 혀입니다. 혀, 입, 그 다음에 피부입니다. 이 5가지로 여러분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세계를 오관이라고 하고 그 5가지 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피부로 느끼는 5가지 감각이 곧 오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자의식은 이렇게 오간을 통해 끌어온 현실 세계를 과거를 통해 생각합니다. 과거를 통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던 것, 옛날에 봤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병사는, 그 상관은 전기밥솥을 본 적도 없고 가스 불르다가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상황을 직접 보고 들어도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이북의 상급자가 잘못 판단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생각은 할 수 없지만 반응은 합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생각하듯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자의식이 생각하듯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의식은 우리 생각을 하는데 자의식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그 끌어오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끌어오는 힘 속에는 또 다른 뻗어나가는 힘이 숨어 있어. 그 힘이 의식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해서 이 세상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생긴 것은 저렇게 하나의 동그란 거지만 저 안에는 끌어당기는 것과 뻗어나가는 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것 속에는 또 끌어당기는 것이 있고 끌어당기는 것 속에는 또 뻗어나가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터득하면 이제 비로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마찬가지로 뻗어나가는 기운 속에는 끌어오는 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원래 사이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끌어오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영혼 속에 강력하게 각인시키면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 이렇게 사이파워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꼭 보고 싶다 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주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이파워가 일으킨 작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사이파워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소원을 사이파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사이파워를 옛날엔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기도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알지 못하니까 산신령이 도와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도와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상이 도와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쨌다고 저쨌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죠?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사이파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기운이 동시에 있는 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의 옛 선조들은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상당히 똑똑한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한족으로 태어난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는 좀 부족해요. 그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혼은 생각은 하지 못하지만 기능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느끼는 느낌은 오감, 5가지 기관을 통해서 느끼니까 오감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느끼는 느낌은 기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기와 같은 것입니다. 에테르입니다. 그래서 무사는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기감을 통해서 적을 느끼며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또 날아오는 화살을 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픽 날라와 피하니까.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시간에 선생을 내가 좀 깔봐가지고 엎드려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선생이 나한테 백목을 팍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낮잠을 탁 받았어요. 그 애들이 와와 그랬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기감입니다. 예. 그래서 무사는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지감을 통해 적을 느끼며 날아오는 화살을 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눈앞의 세계를 직접 느끼는 것을 직감, 직접 느낀다 이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감, 또 혹은 육체의 오감 이외의 감각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육감이 발달됐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또 영혼은 육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실 세계뿐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직접 느끼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죽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좀 느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영감 받았다, 또 뭐 어디선가부터 뭐 영감 받았다 하는 영감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세계의 느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는 우리 현실 세계와 달라, 우리 현실 세계는 영혼의 세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가 틀립니다.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그러나 원래 시간은 정확하게 진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편리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이미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아무리 비싼 시계라고 하더라도 2억짜리 시계, 20억짜리 시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계 자체라기보다 보석이 많이 박혀서 그렇죠. 그런 시계도 놓으면 다 틀립니다. 예. 나도 옛날에 가장 정확한 시계를 갖고 싶어서 10만 년에 1초 틀리는 시계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얼른 샀습니다. 주문을 해놓고 나서 생각했어요. 실수했네. 거긴 초바늘이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달라 나중에 그 시계가 왔는데 초바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1초 틀리는지 10초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시간은 원래 본 바탕에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모든 시계는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은 틀려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통신사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 원래 시간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영혼의 세계는 우리 현실 세계와 달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태를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미리 아는 능력을 예감이라고 합니다. 기감이라는 것은 결국 직감 혹은 육감 그리고 영감과 예감,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의식과 영혼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을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봤자 같은 한 몸입니다. 같은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고, 이렇게 영혼에 각인되면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나타나도록 우주로부터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로부터 영혼이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파워를 쓰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틀리는 거예요. 사람은 틀리는 거지만 능력은 같은 겁니다. 사이원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결국은 같은 우주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의식의 나는 내가 틀리고 너가 틀려요. 그러나 사이파워를 사용하는 그 사이파워의 힘은 나도 같고 너도 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파워를 사용하는 사람은 몽땅들이 합쳐서 전부 다 사이원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그 주체가 나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 주체가 우주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있는 것을 빼앗아 오지만 영혼은 필요하면 원하는 것을 사이파워를 통해서 창조합니다. 즉 현실에 필요한 것을 사이파워를 통해 창조하며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파동문명 시대가 되면 서로 다투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현실에 필요한 것을 사이파워를 통해 창조하며 또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내 얘기가 꿈과 같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인도 이렇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후대에 가면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파동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족은 옛날부터 우리 한족은 대단해요. 우리 한족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족은 옛날부터 홍익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게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홍익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홍익대학교 나온 사람이 홍익인간 아니에요. 이제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홍익인간을 21세기에는 싸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싸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싸이원이 되어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롭게 하는 문명을 파동문명이라고 합니다. 입자는 눈에 보이는 상태지만 파동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파동과 입자는 역시 아프락삭스의 한 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니까 옛날에는 입자를 가지고 서로 싸웠지만 이젠 그렇게 하지 말고 파동을 통해서 서로 창조하는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조금 어렵죠. 왜냐면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입자는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향상을 해야죠. 가만 닮아도 똑같이 그렇게 원시인들처럼 그렇게 밤낮 그저 벌거벗고 다니면서 고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도 문명이 발달하듯이 우리의 인간도 영적인 것도 향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싸이원은 보이지 않는 사이파워를 통해 앞으로 인류 문명을 널리 이롭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홍익인간을 완성하는 길이며 21세기 홍익인간 싸이원이 할 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싸이원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참고하여 금강경 5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운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야 열애유소 설법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석가모니가 얘기하면 그게 다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이죠. 그러니까 지가 법을 말해놓고 나서 너는 본인이 열애예요. 너는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저께까지 얘기한 건 다 뭐야? 이것도 수보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대답하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어저께까지 개소리 했나? 이런 게 수준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수보리언 말했다 이거. 수보리가 말했다 이거예요. 여와 해불 소설의 무유정법 명한 욕따라 삼맥 삼벌이 영무유정법 열애 가설. 수보리가 대답하되 제 생각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을 이름지어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 하는데 이 또한 정한 바가 없는 자연스러운 작용을 여러께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이상, 이 위에 더 이상 없는 올바르고 두루한 깨달음, 즉 바른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는 결국 무국을 뜻합니다.
더 이상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무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일정한 법이 없는 것은 이름지어 안역따라 삼막삼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무극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정한 바가 없이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작용을 여러께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무런 작용이 없는 무극의 상태를 이름하여 안역따라 삼막삼벌이라고 하는데, 여래께서는 이 상태에서 특별히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자의식과 영혼의 작용을 진리라고 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한테는 자의식과 영혼이지만 이 만물한테는 또 그것이 뭉치면 눈이 눈에 보이고 흩어지면 없어지는 이런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것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나 상태를 진리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이 공과 같은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나가는 작용이 모든 진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바탕 그 자체는 공과 같은 무극이지만, 여기 무극이에요. 지금 이게 무극이에요. 이 무극이지만 여기에 이 공과 같은 무극에 육각이라는 구조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 세계는 무극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무극, 여기는 뭐예요? 태극입니다. 예, 여기서 뻗어나가는 힘과 끌어당기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각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현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육각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가 우리 진리가 벌어질 수 있는 최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식이 무극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 불경에도 보면은 하이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이고는 아이고는 아닙니다. 하이고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고, 열의 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또한 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뭔 소린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말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의 자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며, 자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결국 진리도 아니고 자의식 안에서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것이죠. 진리. 아트만을 터득하는 것이지 자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것은 터득하는 것이지 자의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이해했다. 그런다 그래서 이것이 아트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내가 아는 진리, 내가 이렇게 해서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내 말을 외울 수 있어요. 그 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터득하는 것이지 자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수벌이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해하는데 그 수벌이가 말한 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예. 그건 이제 그 시대 때의 문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다 이해해요. 이게 오죽하면 석가모니하고 부처님하고 그 제자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학원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자, 소위 자하, 일체 현성, 개의무의법, 이웃차별이라. 그 까닭은 모든 성현이 다 상대의 세계를 뛰어넘는 무의의 절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또 말이 좀 까다롭죠. 예. 자, 바꿔서 말하면 그 까닭은
모든 성현이 다 자의식과 영혼의 세계를 뛰어넘는, 자의식과 영혼의 세계는 태극에서 나온 거예요. 그 태극의 세계를 뛰어넘으면 무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과 영혼의 세계를 뛰어넘는 무극의 존재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낸다. 이거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우주라는 것은 결국 무극이다 하고서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가 무극이에요. 그리고 무의의 세계 속에는 영혼으로 사는 자와 자의식으로 사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의식으로 사는 자는 번민과 고통이 많으며, 고통이 많아요. 이런 고통이 많아요. 또 영혼으로 사는 자는 풍족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자의식으로 사는 자는 번민과 고통이 많을 것이며, 또 영혼으로 사는 자는 풍족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면 영혼으로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영혼은 사이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의식은 떠오르면 번민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석가는 눈에 보이는 형체의 세계는 모두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다 허망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뭐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까닭은 모든 형체는 결국 변해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다도라고 하는 차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고 이치에라는 독특한 철학도 있습니다. 일본 다도에는 이치고 이치에라는 철학이 있어요. 이치고 이치에는 한자로 일기일회라 하며, 지금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시는 사람과 이 주변 환경 등은 이 순간이 평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일도 같이 마시면 되지 않나?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어딘가 조금이라도 더 늙으면 늙었을 것이고 변했다, 이거예요. 오늘은 멀쩡했던 사람이 내일은 무슨 집에서 문피자봉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또 찌릿거릴 수 있고 또 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저 풀잎이 내일의 풀잎이 아니에요. 어제는 파랬었는데 오늘은 벌써 단풍이 들어서 붉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로 오늘의 이 순간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이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치고 이치에입니다. 아셨죠? 일기일회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만물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륵은 아트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만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순간도 역시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허망하다고 생각하면 아트만만 소중하고 이 세상은 소중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트만도 소중하듯이 이 순간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것도 역시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미륵의 가르침은 이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트만을 터득하면 일기일회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나, 자의식이 생각하는 지금의 나로서는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또 다음번 생애에 어디 딴 데 환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일이지 지금의 여러분으로서는 지금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탐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사이파워를 통해 파동 문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맨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서로 다투며 빼앗지 말고 창조하는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이파워를 알고 공부하여 싸이파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홍익인간 싸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잘 아는 지인이 우리나라 어떤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축하해 주려는 마음만 있을 뿐 깜빡 잊고 꽃 한 송이 준비해 가지 못했습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식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절실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나도 꽃이라도 사다가 축하한다고 꽃을 줄걸. 그러면 그냥 말로만 축하합니다. 이건 밋밋하잖아요. 꽃이라도 한 송이 주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면 보기 좋잖아요.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식이 시작되어 구경을 하다가 나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바로 앞에서 어떤 분이 꽃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더니 무료로 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꽃 한 송이를 받아 그것으로 지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인이 이제 받고 나서 나왔을 때 꽃 한 송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거 다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싸이파워입니다. 걱정은 영혼을 움직여 해낼 줄 모를 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잖아요. 그 걱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할 줄 모르면 자의식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원히 유능한 사람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영혼을 움직여 해낼 줄 모를 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작용을 모르면 걱정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자꾸 불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이라는 걸 지금 한참 하고 있으면 지금 하는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걱정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은 손털기로 털어버리세요. 이거는 팔만대장경보다 더 훌륭한 경전입니다. 손털기로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걱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돈 걱정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돈을 벌어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고 걱정이라고 하는 그 복잡하고 길고 별 그렇게 뾰족할 수도 없는 그거를 사람들은 일처럼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은 금강이 되어 인생 또한 그렇게 탄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탄탄하면 인생 또한 탄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금강경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는, 진짜 주려고 하는 말뜻은, 금강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하게 영혼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은 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